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조중문화 업무를 하다 보면 현업에서 제일 요청하는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타사의 조중문화 개선 사례집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중문화 개선 사례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정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사례집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돈을 투자해서 만들기도 하고, 예전 제가 다녔던 회사를 비운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모아요. 각 계열사별로 아니면 각 본부별로 조중문화 성공 사례를 BP 발표회, 베스트 프랙티스 발표를 한다면 그 내용을 사례집으로 만듭니다.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모이면 이게 엄청난 큰 자산이 되는 거야. 조중문화 개선 활동을 보면 실제 주간부서 담당자도 주기적으로 바뀌고, 현업에 있는 체인지 에이전트 또는 주니어 보드, 지금에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 또한 매년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일단 조중문화 개선 실무에 대한 연속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담당자, 새로운 체인지 에이전트, 새로운 주니어 보드 분들 입장에서는 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허접한 활동이 아니고 좀 임팩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례집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조직에 맞게끔 조금 디자인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 사례집은 구하기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큰 회사들은 반드시 사례집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산. 상세한 건 뒷장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조중문화 개선을 처음 스타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나마 이전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사례집이 있지만 좀 올드하지만 그걸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매년 많은 회사하고 이게 거래를 보면 꼭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사례집 좀 구해달라고. 그 사례집은 구할지라도 저희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몇 년이야, 한 15년 전부터 이 사례집을 계속 모았어요. A 회사 거래하고 거래에서 나온 결과물, B 회사 거래한 거를 계속 모아서 여긴 것처럼 이게 사례집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30개였으면 지금은 한 250개, 300개 됩니다. 300개를 이제 분야별로 소통, 비즈니스의 업무 실행력, 부서 간 협업, 각 영역별로의 카테고리를 역그룹핑해서 사례집을 아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례집이 있고 없고 차이는 실제 담당자, 현업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난 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중문화 개선 활동하면 흔해 빠지게 호프대 같이 이렇게 단발성 이벤트를 하는 것도 뭐냐면 실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눈높이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다 보니까 당장 조중문화 하면 복지, 조중문화 꼬루 복지 이렇게 해석해요. 사실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되거든 사실은요. 복지하면 무엇을 갑니까? 급여, 화장실 비대 설치해달라, 식당에 밥이 맛이 없어요, 복장 해달라,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건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조중문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조중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 일하는 방식을 건드는 겁니다. 행동 변화가 조중문화의 최종 산출물인데, 아니 속된 말로 사내 식당 음식 맛있겠다고 내가 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100명 중에 1명 정도. 근데 나머지 99명은 그게 직무 몰입하고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이런 사례집을 지급하면 주간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사례집까지 주면서 활동 안 하면 현업에 있는 담당자 문제, 현업에 있는 체인지 에이전트, 주니어 보드 그 관련된 조중 담당자 문제지만, 사례집도 안 주면서 활동 안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간부서에 영양 부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집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처럼 계속 매년 사례집 모아놓으면 큰 도움 되는데, 이게 사례집이 있으면 어떤 일이냐면
기본적으로 타사에서 검증형 4대집은 내부 가이드 협업, 그다음에 업무 소통, 이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타사 4대집을 리디자인하면 돼요. 그 업무 협업 쪽 개선 4대집 중에 요 방식은 우리 회사에 좀 접목시키면 되겠네. 단적이라도 협업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캠페인이니까 캠페인은 이 회사에 맞는 캠페인 문구도 조금 우리 회사에서 맞게끔 변형하면 되겠네. 그리고 활동은 부서 간 협업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고 뭔가 저기 업무 연관성 높은 부분이 만날 때 어떻게 하다는 그 4대 내용을 보고 요 방식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접목시키면 어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실제 저희 회사 같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하다 보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런 4대집 있어서 이 바로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실제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4대집 있으면 구체화가 돼요, 구체화가. 그냥 막연하게 부서 간 협업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서 간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저희 회사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부서 간 협업 높이기 위해서 방법은 땡땡땡 방법론을 통해서 ABCD 방법론 저희처럼 밟아서 어떻게 하세요 하자고 명확한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 있는 거하고 그냥 부서 간 협업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구체화가 됩니다. 구체화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컨설팅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직문화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4대집을 가지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객사 가지고 고질적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타사에서 검증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파급성 있고 성과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가져오는 관계도 효과성은 검증된 상태고 적용시키기도 쉽죠. 우리 비유한다면 할까? 우리 보고서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에서 보고 쓰는 거하고 선배가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문구만 바꿔보세요. 쉽게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빈 A4 용지 가지고 조직문 활동하는 것보다 과거 했던 히스토리 중 좋은 사례를 가지고 문구 바꾸고 내용 바꾸고 하면 쉽게 되는 것처럼 타사의 벤치마크, 타사의 검증된 조직문화 4대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문화 활동에 정확하게 하면 실행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